자, 오늘은 괴담을 할 거예요. 괴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참고로 나는 괴담을 별로 안 좋아해. 그딴 거 잘 안 믿거든요. 현실적이고 이과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괴담 그딴 거 뭐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왜 괴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흥미가 있기 때문이지. 주제가 다뤄야 돼. 바로 은평구 괴담입니다. 그것도 은평구의 응암동 괴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괴담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 뭐 아시는 분들이 뭐 있을 거야. 응암동쟁이들은 알지도 몰라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스에도 났어요. 200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은평구 응암동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뉴스에도 났어요. 뉴스에도. 응암동 살인사건으로부터 생겨난 응암동 지하실 괴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은 소규모의 상점을 마주보고 있는 재래시장 옆에 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 어딘지 알 것 같아. 응암동에 무슨 시장이 있거든요. 나 어딘지 알 것 같거든. 어딘지. 아마 응암동쟁이들은 알 거야. 자, 하지만 이곳은 2002년 9월부터 흉흉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인, 이거 괴담이다, 괴담. 에? 거짓말. 아니, 진짜야. 사실이야. 뉴스에 났어. 사실 그곳의 지하실에서 당시 56세였던 피해자 A씨가 콘크리트 벽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로 인해 응암동 지하실의 괴담은 더더욱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쟁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나랑 같이 움직여. 먼저 검색하지 마. 자, 이곳은 99년이 아닙니다. 92년이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92년도에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반지하,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를 창고로 쓰는 사무실이나 창고로 썼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지하실 옆집에 새로이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옆집이 서울에서 꽤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옆집에 밤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울고 있는 소리겠지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가족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나가보기도 했지만 나가기만 하면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턱턱. 새벽이 돼서 창문으로 누군가가 들들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를 아버지가 발견해서 창문으로 다가가는 순간이었죠. 창문에는 어떤 여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새벽에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도 소름이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안에 들여다보는 여성의 상체만 보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들려고 누우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되었고, 이를 이웃들에게 상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들은 이웃은 그간 동네에서 쉬쉬거렸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즉,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응암동 그 주변에 일대에 사는 그 주민들은 알고 있었지.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야. 그 옆집에서 이걸 느꼈대잖아. 실제로 봐봐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이 지하실에 이 살인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지하실에서 입주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6분이나. 자, 예전부터 가족이 이사한 곳의 옆집에서 종종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밤마다 여자에게 목이 눌리는 꿈을 꾸게 된 한 세입자가 90kg였던 몸무게가 60kg로 내려갈 만큼 쇠약해져서 이 집을 떠났다거나, 과거 그 건물의 지하실에는 공장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돼서 일하던 사람들과 아이들이 질식사했다던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사한 집이 아닌 그 옆집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기분은 찜찜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하실이 1992년에 건설된 이후 1992년에 빨간 벽돌 다세대 주택이 세워졌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입자들이 병에 걸려 죽거나 자살하거나 고통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요. 좀 오타가 있네요. 자, 사고는 고통스러운 게 맞지만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그 건물주가 제일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2002년 이후로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원룸으로 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인부들을 불러서 개조를 하려고 작업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한다. 주인은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인부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을 진행했을 당시 갑자기 파리떼들, 그 쉬파리, 시체, 동물 사체나 시체가 있을 때 몰려오는 쉬파리들이 막 몰려왔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환기까지 시켜가면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괴담이 아니고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이따 자료 한번 보시면 기사 났던 거. 그렇게 작업이 진행된 지 꽤 되었는데 갑자기 이게 참 오타가 너무 신경 쓰이네. 자, 이 괴담을 얘기하는데 오타가 너무 신경. 자, 갑자기 인부 하나가 뒤로 자빠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겨울 점퍼를 입고 있던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좁은 공간에 시체를 구겨놓고 시체를 부어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미라가 된 것처럼 시신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공장, 뭐 스웨터 공장 같은 걸로 이렇게 세입자가 있었대요. 근데 벽 한켠에 창고가 있었는데, 지하실 한켠에 창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대요. 92년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근데 92년부터 2002년까지 여기 세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세입자들과 또는 그 여기 공장으로 일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6분이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또는 큰 사고를 당하시거나 화재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등등 해서 92년부터 2002년 약 10년 동안 6분이 돌아가십니다. 즉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다. 그리고 옆집 사람들도 자꾸 막 세입자들이 막 여기 왔는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막 바위 눌린다. 밤마다 막 여자가 막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쉬쉬해가지고 99년 이후인가? 그때부터 세입자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원룸 그 건물주, 이 다세대 주택 건물주가 여기를 원룸으로 개조를 하려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 부시는데 발견을 합니다. 이 콘크리트 벽 안에서 냄새가 나서 뜯으니까는 여자 시체가 콘크리트로 발견이 됩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밀봉을 콘크리트로 꽉꽉 막아놔가지고 시체가 제대로 부패하지도 않고 미라처럼 빼짝 말랐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고 난 다음에 원룸으로 개조할 때 시체를 발견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시체가 있었던 것일까요? 응암동 살인사건. 피해자로 발견된 A씨는 당시 56세였습니다. 여성분. 그런데 이 지하실의 세입자였던 B씨가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A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고, 그러니까 이 99년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1,200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 되려나? 이를 갚지 않자 돈을 받으러 B씨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는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 3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B씨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비닐로 싸 지하실 계단 밑에 있는 공간에 밀어 넣은 후 냉장고 받침대로 사용했던 시멘트 벽돌로 시신의 주변에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인근의 공사장 주변에 있던 모래나 시멘트로 시체 주위에 이렇게 부은 거지. 벽돌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시체를 발견을 하고 경찰들이 그동안에 이제 막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막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지. 여기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하면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세입자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세입자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다가 결국 그 옛날 세입자 B씨가 그 용의자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K님 너무 무섭다. 괴담이지? 은평구 산다고 응암동 괴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뉴스를 보여주겠습니다.
뉴스 떴습니다. 2002년 10월 1일 응암동 괴당 범인 5년 만에 검거. 채권자 살해 콘크리트 안매장. 50대 채권자를 살해해 다세대 주택 지하철 콘크리트 벽에 매장했던 범인이 범행 5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응암동의 지모씨. 숨진 이씨는 지난달 2002년 당시 그 기사예요. 2002년 당시 기사인데 집주인 정모씨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이 건물에 살았거나 일했던 인물 6명이 여러가지 이유로 잇따라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응암동 괴담을 낳기도 했다. 진짜였던 것이야. 진짜로.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97년 3월 이씨로부터 카드깡 사업투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같은 해 5월 돈을 받으러 온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30cm가량의 쇠파이프로 이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그래서 뭐 랄랄라 롤롤로 릴릴리 봐봐요. 이 건물은 92년 9월에 지어졌으며 첫 세입자였던 정모씨는 94년 옷감 공장 운영에 실패. 56세 나이로 비관 자살했고 재단 공장을 운영했던 다음 세입자 김모씨도 지난해 3월 암으로 사망. 마지막 세입자 김모씨가 운영하던 스웨터 공장 종업원 9명 중 4명은 40, 50대의 나이였는데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횡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 좀 그래, 그쵸? 이들의 죽음이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된 여인과는 무관하지만 그래서 좀 뭔가 너무 우연치고는 좀 그래. 여기가 그 유명한 응암동 괴담을 다룬 곳이구나. 무섭네. 2015년 쿠자. 헐, 저주받은 집이 나타났다. 이 엄청난 사건에 그 댓글을 이렇게 달고 이게 뭐? 헐, 저주받은 집이 나타났다. 이러면 안 돼. 지금 6년 이제 6년이 지났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야.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경찰들도 사실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이 지하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1999년 이래로 첫 번째 세입자는 지하에서 양복 재단을 하는 공장을 세워 운영 중. 요거 99년이 아니고 92년이에요. 92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되지 않았고 3개월 후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된다. 그 이후 세입자들 한동안 사망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입자 B씨가 스웨터 옷감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아까 뉴스에 나왔던 대로 종업원 1명은 교통사고 사망, 2명은 간암과 폐암 사망. 2005년도에서 5년도 공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자 친구인 C씨마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 자, 물론 경찰은 콘크리트 안에 발견된 여성 변사체 사건, 일명 응암동 살인사건과 그간에 있었던 기괴한 사망 사건들에 대한 합의점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러니까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에요. 응암동에서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구판이 벌어질 만큼 지하실에 대해 흉흉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응암동 살인사건 이후 괴담들이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면서 이 지하실에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곳을 리모델링한 상태고 만약 담력 있는 누군가가 이곳에 살기를 희망한다면 세를 받지 않고도 내주겠다라는 말을 했대요. 건물주분이. 왜냐면 난 이게 이해돼요. 건물주분은 이게 그 동네에 다 퍼지고 언론에도 됐으니까 누가 들어가겠어. 세를 받지 않고도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를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될 것 같아. 이 범인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원혼이 이제 풀어진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요. 다른 뭐 짧은 정리글도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요. 잠깐만요. 당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사건 현장 지하실 입구입니다. 이렇게 생겼대. 괜히 우리 나 응암동 사는데 어딘지 알 것 같아. 아이 말하지 마. 그래도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짧게 정리. 안매장 시체까지 포함하면 모두 7명입니다. 뉴스에서 나옴. 이렇게 조금 짧게 정리된 글인데요. 집주인이 공짜로 지하방을 내놨다 그랬잖아.
여기 싹 짧게 정리가 됐네. 이 글이 딱 짧게 정리가 됐네.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공짜인데 건물주분이 공짜로 들어와서 담력 있으면 살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의 증언이 아니래요. 근데 물론 이게 실화지만은 괴담으로 퍼지면은 막 자꾸 살이 붙여지거든? 원래 좀 이게 좀 계속 살이 붙여지는데 워낙 그 증언들이 많아가지고 참 나는 괴담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이고 팩트, 사실만 믿는 사람인데 워낙 이게 이 내용들이 이 응암동 주변에 시시할 정도로 응암동에 저기 뭡니까 은평구 거주 42년 거주 통캣님은 아실지도 몰라. 와, 여러분 사건 현장 사진이네요. 이렇게 여기네 시체 발견 장소가. 여기가 창고로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들이부었구만. 봐봐, 92년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실을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9명의 종업원 등 14명 가운데 6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그래. 와, 되게 음침하다. 여기가 원룸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뭐 지하실에 뭐 스웨터 공장이나 뭐 그렇게 저기 뭐 공장으로 가동했었죠. 얼마였더라? 500에 20이었나 당시? 90년대 당시? 응암동 괴담을 검색하면은 다 나와. 온 동네를 떨게 했던 그때 그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응암동 괴담 범인 5년 만에 검거. 신문지에도 나왔다. 신문지. 이게 근데 살인 사건 있는데 괴담에는 살이 붙나봐. 무속인들은 2터에서 23세 가량의 젊은 나이로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것이라며 진혼죄를 올려 원혼들을 달래한다고 하기도 했대요. 실제로 이제 발견된 사체는 56세 여성분인데 거기 23살 젊은 나이로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거래. 즉 뭐냐면은 이 건물이 92년도에 지어졌지만은 92년도 전에도 무슨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마 그 전에 어떤 그 젊은 사람의 원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사건은 이제 98년도인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98년도 전에도 세입자들이 죽어 나갔다잖아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괴담은 살이 붙어. 뭐 무속인 분이 뭐 한탕 이렇게 뽑으려고 23세 더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너무 무서워? 손 잡아줘? 꺼져. 자, 아무리 인 무서움이라도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단다. 뉴스가 2005년 뉴스예요. 2005년 뉴스인데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인은 할 말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곳 주민 김정식 씨는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구슬을 하더니 잠잠해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직접 본 목격자들을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그 지하실은 아직도 비어있다고 했다. 30도가 웃도는 더위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오늘 몇 도였지? 한 37도 됐나? 갈 수가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응암동이 어디면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라. 그냥 그러한 게 있었다 그러면 돼. 여러분 어떠셨나요? 소름이 막 돋았나요? 그래서 일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각에는 결국에는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56세 여성분 피해자분이 B씨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B씨가 그 지하실에 세입자였는데 돈 갚으라고 해서 만나서 다툼 끝에 30cm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해서 죽이고 지하실 벽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묻었던 사건입니다. 안매장. 그래서 일각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이웃 사람들 종업원들이 귀신이 눌렸던 거는 그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분이 너무 이제 억울해서 자신의 그 진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응암동 거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어. 응암동이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3동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난 이거 몰랐는데? 근데 이제 아는 사람 괜히 찝찝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 요즘 서울 집값은 이 귀신도 못 잡는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응암동 집값 떨어지면 아니야. 요즘 이제 집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귀신도 못 이겨. 귀신도 서울 집값은 못 이겨.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 결국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찝찝해하지 말고 범인 다 밝혀지고 뭐 굿해서 이제 원혼을 다 이제 달랬기 때문에요. 별 피해 가지 않으니까는 응암동 거주민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살면 되겠습니다. 어딘지 그 아마 혹시나 케이님 제가 응암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시시했던, 너가 너무 어렸을 때라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너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도 처먹었으니까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 케이님 괴담속 그 건물 지금 아파트 되었다네요 이러면서 아파트 됐니? 우측 사진 이 식을 보고 너 임마 인터넷 탐정이야 니가 임마 이 식을 보고 이걸 너 큰일 났다 이제 귀신 붙었어 큰일 났어. 우측 사진 식 이걸 보고 그걸 식을 보고 서울 분식. 자 그래도 저기 아파트가 됐대요. 지금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대로 있었으면은 요거는 안 다뤘을 건데 이미 다 건물 이제 부셔지고 아파트가 되었대요. 자 왼쪽에 지하실 문이 있네요. 2016년 8월 로드뷰. 자기가 뭐 인터넷 탐정이야 뭐야 그게. 근데 아파트가 들어섰네요. SK. 이거 되게 비싼데 지금 한 13억 15억 할걸? 한 13억 할걸? 아이고 그냥 위성사진까지 그냥 물론 이제 아파트 여기가 아마 SK뷰 그 맞은편에 뭐지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아파트 지금 비싸요. 10몇 억이야.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요. 이제 또 범인도 다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 원한이 풀어졌기 때문에요. 여기 사는 인간 있다 그러는데 나 여기 저번에 은평구 저기 아파트 알아볼 때 여기 그 새벽에 통캣님이랑 야방 했던 곳이거든. 지금은 지어졌어요. 여기 산다고 아까 누가 산다 그랬지? 대단지 됐어요. 10몇 억이야. 되게 비싸. 귀신도 재개발은 못 막아. 그리고 이게 재개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 귀신 이제 그 원원 이제 홀령도 좀 떠났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괴담보다 무서운 이 서울 아파트가. 은평구 아파트 원래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5억도 안 했어. 근데 이 10몇 억 이게 말이 되니 이게 13억에 이제 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좋은 아파트거든요. 10몇 억짜리 아파트니까는 혹시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은 잘 사시고. 여기 사는 인간 누구라 그랬지 시청자? 아까 누가 저 살아요 그랬잖아. 자 여러분 이 인간 보시오. 케이님 저 응암동 살아요. 나 저기 어딘지 아는데 저기 재개발돼서 이미 단지되었어요. 쉬야 저 거기 아파트 저 거기 살아요. 살아요? 그쪽 터는 놀이터임 지금. 그쪽 터가 놀이터인지도 이렇게 알아? 혹시 물어볼게요. 거기 놀이터에서 혹시 맞다 지어진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사고 같은 거 안 일어났어? 덜덜해. 아무 일 없었냐고 임마. 별일 없었지. 그래 귀신도 놀이터는 애들이 노는 공간이잖아요. 아이들한테까지 해코지는 안 해. 그쵸. 귀신도 아이를 해치지 않아. 아이와 동물은 해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헛소리 하지 말고 너 저기 여기 산다고? 너 저기 내가 그 새벽에 거기 놀이터 주변에 서성일 수가 있어요. 그 우비 같은 거 있고 조심해야 해. 그래서 이미 또 가셨어. 그리고 이제 재개발 돼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노는 놀이터에 그 뭐 지금 잘 들어. 여기 그 뭡니까? 애들 노는 데인데 여기 청소년들도 있잖아. 중고삐들 교복 입고 애들 노는 그 저기 요만한 그 조랑말 그 교복 입고 막 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스푼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튀기면서 그냥 머리 깨질 수 있으니까는 애들 노는 데서 그게 가지 말고 케이님 우리 청소년들은 놀 데가 없답니다. 청소년이 놀긴 뭘 놀아. 공부나 해야지. 공부하면 돼. 노는 거 대학교 가서 놀아. 그러면 됩니다. 아무튼 저기 뭡니까? 그래도 저기 저 아파트 생겼구나. 저기 어딘지 알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 이제 끝났으니까는 집값 10몇 억인 아파트에서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뻥.